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손해보험이란 무엇인가 8월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이 8월 실전 문제풀이는 저희가 7월 달에 시험을 본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네오머니의 원유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7월달 시험을 본 결과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월 출제되는 문제와 비슷하고요. 뭐 특별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나 좀 더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은 아마 작년 7월부터 시행했던 4세대 실손 의료보험에 관한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달에는 특별히 우리가 금소법상에서 그 상품을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대출성 상품이냐 아니면 보장성 상품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뭐 중개업자가 하느냐 아니면은 직접 보험회사가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새로 우리가 교재가 개정되면서 반영됐던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런 자격 과정을 통해서 아마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그럴 텐데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1번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상하는 손해는 주로 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수도 간의 동결이나 어떤 그런 동결에 따른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기기기 또는 전기장치에 의해서 의한 전기사고 이 부분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관 파열이나 수도관 동파나 아니면 정기적인 장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2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에 대해서 대상 물건이 일반이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장 물건이냐 아니면 주택 화재보험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일반 물건이냐 공장 물건이냐 요 부분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것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공장스러운 거 뭡니까? 발전소, 광업소, 변전소, 개폐소 이런 것들은 공장스럽죠. 그래서 공장 요 안에서 뭐 그런 있는 군에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나 수용된 가재 기구나 이런 부분들은 다 뭐에 해당한다? 공장 물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강업소 군에 있는 건물 및 수용 가재는 일반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장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공장스러운 것 안에 공장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광업소, 변전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그런 건물이나 아니면 수용된 가재 도구, 기구 이런 부분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공장 물건이 된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우리 재난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보험 가입 의무자가 소유자니 점유자니 관리자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면 관리자가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이 있습니까? 가입 의무자가 누굽니까?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는 소유자가 되겠죠.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점유자는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내가 점유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점유자가 해야죠. 왜냐하면 점유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자는 당연히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동일해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소유자가 한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유자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배상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가스 사고 당연히 중요하니까 위험하고 하니까 의무배상해야 되고 승강기도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는 체육시설 여러분들 가셨는데 그런 거에서 사용할 때 당연히 의무배상 책임보험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나 의사,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승강기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에 최고 추가된 맹견 소유자, 우리 맹견 소유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도 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보험 종목 중 기간보험이냐, 구간보험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요 기간보험하고 구간보험을 외우는 방법을 좀 저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는 거, 기간산업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간산업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몸에서는 골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간, 골수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골프, 수렵. 골프보험, 수렵보험은 기간으로 정해진 보험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간보험으로 운영되는 건 뭡니까? 예, 수렵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으로 정해지는 건 뭡니까? 구간 낚스. 그래서 낚시보험, 스키보험이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 요령은요, 둘 중에 하나만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여러분들 문제가 풀 수 있으니까 제가 중요한 거 뭐라고요? 기간 산업 중요하다. 그래서 기간은 골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업법의 특별개정. 특별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그런 보험료 중에서 우리가 저축보험료를 별도의 그런 개정, 우리가 별도의 주머니,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이 있는데요. 별도로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만약 이걸 한꺼번에 운영하면 기간이 긴 보험이 유지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간이 긴 보험이나 우리가 퇴직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다 어디서 운영을 해요? 예, 특별 계정, 별도의 변액보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특별 계정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장기 손해보험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자동보건제도, 자동보건제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년 애뉴얼리 개정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매년 개정되니까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운영이 되면 되는데 장기 손해보험은 3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안에서 사고 발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동보건제도가 없으면 내가 계속해서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 손해보상금이 계속 줄어들면서 보상이 되면 내가 장기 손해보험을 가입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보건제도가 적용이 되고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자동보건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든지 사고가 나더라도 80% 미만 사고 발생할 때는 자동보건이 돼서 우리가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 발생 시에는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장기 손해보험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이든 보험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에서 보면 취소 사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중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약관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3대 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3대 기본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그런 내용들 의무사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고요. 계약서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거, 타인의 사망을 하는 데서 이렇게 받지 않는 거, 이런 경우는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무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은 우리가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사고 발생할 때는 위험보험료, 그 다음에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은 저축보험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구성이 사고에 발생할 때 주는 위험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기나 이런 거 해지할 때 주는 어떤 저축 보험료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기타소득세는 12%가 아니라 15%가 되겠고요.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5년 이내 해지했으니까 우리가 연금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기타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금저축의 연간납입보험료가 5,500만 원 미만인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세제 공제율은 10%가 아니라 15%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연금저축과 부과된 특약의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에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된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저축과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료에 합산해서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저축 후에 가입 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기본적으로 몇 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70세 미만, 70세 미만, 그 다음에 80세 미만,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만입니다. 미만일 때, 요 70세 미만일 때 5%, 80세 미만일 때 4%, 80세 이상일 때는 우리가 3%를 하고요. 만약에 연금을 종신연금형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무조건 나이 관계없이 4%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70세 이전, 그죠? 70세 이전은 5%가 적용받는다. 15% 이런 건 없습니다. 자, 퇴직연금에서 퇴직금형 수료에 대한 틀린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금은 명예퇴직을 했을 때 명예퇴직을 하면은 만약에 10년 미만이 경과하지 않아도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을 했든 안 했든 일반 어떤 정년퇴직을 했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인 배상 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화 시켜놨죠. 그죠? 예, 우리가 의무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무보험인데 우리가 이제 대인배상2를 가입하는 이유는 그 큰 자동차 보험사고라고 하는 게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큰 보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험에서 처리해주는 제도가 자동차 보험 제도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의 그 혜택 중에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 면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다 면제를 해주지만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모든 게 아니라 우리가 12대 중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뺑소니나 사방사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형사책임 면제를 받을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는요. 모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일 수 있으니까요. 모든 또 뭐 있습니까? 뭐뭐만 그죠? 또는 뭐뭐 반드시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지문들 여러분들 내용들을 잘 모르실 때는 이런 지문들 안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목에 대한 설명인데 무보험 자동차에서 생긴 사고로 배상 의무자가 있어야 돼요. 배상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그런 담보 종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무보험차 들어가 있으니까 무보험차 상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동차 보험의 자동 구분 중 승용자동차, 우리 승용자동차는 여러분들 대형, 중형, 소형 이거 뭐로 구분합니까 여러분들? 배기량으로 구분하죠. 그죠? 승차 정원이 아니라 우리가 승합차 같은 경우는 승차 정원으로도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승용차는 뭐로 구분한다? 배기량.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는 것은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아닌 우리가 이제 2000cc 미만인 경우 그죠? 2000cc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1600cc 이상 1600cc를 기준으로 해서 1600cc 초과돼서 2000cc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2000cc 이하 여기를 우리가 요 1600cc 미만인 경우에를 소형 여기를 중형 우리가 여기를 대형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승용 자동차에는 우리가 6인 이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인승 10인승 이하도 있으니까 6인 이하만 만 들어가는 거 아까 제가 지문상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아닌 승용 자동차는 승차 정원이 아니라 배기량에 따라서 정하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가 아닌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 소형 자동차는 1600cc 미만 인 거죠. 그죠? 우리가 전기 자동차는 용량이 없죠. 그냥 우리가 배터리에서 모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승용차는 용량, 배기량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로 만 68세.
우리가 기준이요 65세입니다. 65세까지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위자료가 65세 미만에 돌아가시면 사고가 나서 보험금에 따른 위자료는 이때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65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우리가 5천만 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좀 서럽죠? 예,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적다. 이거 거꾸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 8천만 원, 65세 미만인 경우에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위자료는 반대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5천만 원하고 8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5천만 원하고 8천만 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65세 미만인 경우 8천만 원, 65세 미만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는요. 대물 배상은 보상하지 않고 있고요. 대인 배상, 대인 배상 2, 그다음에 부상, 효유장애 보상금 이런 것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파손된 대물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편, 원래는 교재상으로 보면 3편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이 이제 앞부분에 1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파트가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자동차 보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손해보험, 그 다음에 연금보험 이런 순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먼저 우선 학습하는 거 좋은 그런 학습의 어떤 방법이 되고 점수를 좋게 받는 그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편 우리가 손해보험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